네, 안녕하세요. 김관희TV입니다. 지금 총선이 폭망을 했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총선이 폭망으로 끝났습니다. 이 폭망에 대한 원인 분석을 너나 없이 하고 있어요. 내가 좀 말빨 좀 있다. 내가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오피니언 리더다. 정치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다 쏟아내면서 내 말이 맞다 하고 각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는 두 그룹이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더 왼쪽으로 갔어야 했다. 너무 우파 눈치를 봤어 하는 그룹. 그리고 아니다. 우린 오히려 너무 국민 눈치 보냐고 확고한 우파 정당의 모습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진 것이다. 우리는 더 오른쪽으로 갔어야 했다 하는 그룹.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왼쪽으로 갔어야 했다라는 그룹. 우리는 더 오른쪽으로 갔어야 했다 하는 그룹. 전혀 다른 상황이 돼버렸죠. 저는 사실 기대컨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망할 걸 미리 알았으니까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어쨌든 간에 보수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과 맞서 싸우는데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선거 패배 책임 원인 분석부터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서로 반대로 가재.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룹,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룹.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합쳐질 수가 없다 지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그룹이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에 당권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세우냐?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각자 눈치를 보면서 우리한테 더 유리한 사람을 비대위원장을 세워야 돼. 서로 그러고 있죠 이미. 그리고 이 다음 당권도 더 오른쪽으로 가야 돼 라는 그룹과 더 왼쪽으로 가야 돼 하는 그룹이 서로 치열하게 당권 경쟁을 할 겁니다. 이때 저는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라는 그룹이 앞으로 당권을 잡고 그 다음 대권도 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저는 이쪽 그룹의 주장에 동의를 하거든요. 이쪽 그룹,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 갔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 이번 선거가 그래도 꽤 해볼만 했는데 공천도 그래도 괜찮게 했고 뭐 괜찮았어. 그런데 이 끝에 맨 공천 끝에 약간의 공천 파동, 자기들이 잘 해놓은 공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공천 파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김대호, 차명진 이런 사람들이 막말 파동을 일으켰어. 그것 때문에 진 거야 라고 원인 분석을 하고 있어요. 더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반대로 더 오른쪽으로 갔어야 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황교안, 김종인, 김영호 이런 사람들이 그냥 확고한 우파 정당의 모습을 포기를 한 탓에 이렇게 된 거다. 황교안은 전혀 무이념적인 행태를 보였다. 유승민에게 지지를 끌려다니고 손학규, 안철수 이런 사람들에 끌려다니고 해서 이 확고한 우파 정당의 모습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 왜? 본인 자체가 별로 이념이 없으니까. 본인 자체가 별로 지켜야 될 확고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이리저리 이 사람이 말하면 이런가 보다, 저런 사람이 말하면 저런가 보다 하면서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이 당이 아무런 색깔이 없는, 우파들이 보기에는 중도 좌파 정당으로 가버렸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김용호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어디서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튀어나와서 본인이 정권을 쥐고 그냥 모든 정치인들을 장기 말처럼, 그것도 장기의 말 중에 쪼린 것처럼 너 여기가, 너 저기가 막장 공천을 했다. 그리고 자기 사람 꺾고 이권 하나 먹기 공천을 하고, 이 모든 총체적 난국에 의한 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막말? 차명진, 김대호? 차명진, 김대호가 막말했다고? 아니야. 그것은 김종인,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고 너무 비겁했기 때문이야. 김대호와 차명진이 한 얘기를 잘 봐봐. 어디 막말했어? 김대호가 무슨 막말을 했어? 차명진이 무슨 말을 했어?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당 지도부가 너무 게을렀고 너무 비겁했기 때문이야. 차명진, 김대호 막말하지 않았어. 심지어는 김대호와 차명진이 막말 한 줄도 몰랐어 국민들은. 그런데 어떤 좌파 성향의 어떤 기자들이 김대호가 차명진이 한 토론이 방송에 나가기도 전에, 아직 국민들이 그 토론을 보기도 전에 미리 어떻게 이 소스를 가져와갖고 차명진과 김대호가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서 지금 이슈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슈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 토론을 아직 보기도 전에 그
그 매체들이 와갖고 그냥 어느 꼭지를 딱 잘라서 이런 막말을 김대호가 했고 이런 막말을 차명진이 했다라고 그냥 띄웠어요. 아무 이슈도 없어. 국민들은 아직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이 기사만 보고 황교안, 김종인 이런 사람들은 아 뜨거라 하고 바싹 쫄아가고 차명진과 김대호를 제명해야 된다. 이 짓을 했다. 얼마나 게으르냐. 신상 파악도 안 해. 심지어 황교안, 김종인 이 두 분은 마치 짠 듯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막말했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진상 파악도 하기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게을러요. 아니 내용이 어떤 얘기인지 들어도 보지 않고 김대호와 차명진의 변명을 들어도 보지 않고 그냥 빨리 잘라내려고 빨리 어떻게든 손절하려고 이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끝에 미래통합당이 김대호, 차명진이 막말했다라고 이것을 확정을 줘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이슈가 됐다. 김대호가 차명진이 토론을 할 때는 전혀 이슈가 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떤 좌익 매체가 이것을 악의적으로 차명진과 김대호가 막말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 거짓말에 속은 당 지도부가 차명진과 김정인을 제명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야 차명진과 김대호가 어떤 막말을 했길래 이렇게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바로 제명을 하겠다고 하고 나섰겠는가 하면서 미래통합당이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짓을 했다. 차명진과 김대호의 막말 때문에 그 여파가 온 게 아니라 이 막말 프레임에 겁을 먹은 게으른 당 지도부가 진상 파악도 해보지 않는 게으른 당 지도부가 지레 겁먹고 막말 프레임에 스스로 갇힌 거다. 스스로 막말 프레임을 뒤집어 쓴 거다. 그 결과로 이번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당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뭔가 구설수에만 오르면 그 사람을 다 어떻게든 손절하려고 하는 당. 좌익 매체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은 이것에 연루된 사람들을 어떻게든 쳐내려고 하는 당. 그런 당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당이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야당은 존재할 수 없어요, 애초에.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상 파악을 명확히 하고 진짜 잘못을 한 사람만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게 맞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떤 기사만 보고 냅다 그냥 자기의 팀을 자당의 후보를 제명 처리를 하는 이런 황당한 짓을 하는 당이 오히려 더 큰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말하자면 차명진, 김대호가 막말을 해서 이 막말 프레임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니라 차명진과 김대호 사건을 대하는 당 지도부의 태도, 이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이 막말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서 이번 총선을 말아먹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차명진, 김대호 잘못이 아니라 황교안, 김종인 이 두 당 지도부의 책임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 눈치 보느냐고 왼쪽으로 좌파 매체 눈치 보느냐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비겁하고 게으른 당 지도부가 다시는 세워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의 당 지도부, 비대위, 다음 대권 후보는 내가 이 당을 우파 당을 정말 확고한 우파스러운 당으로 만들겠다. 국민 눈치 보고 언론 눈치 보고 왼쪽으로 질질질 끌려오는 게 아니라 확고한 우파의 깃발을 내가 꽂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다음 당대표가 되어야 되고 다음 대선 주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비대위원장을 각자 자기 진영에 유리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 이후에 비대위원을 또 각자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심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때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비대위원이라도 확고한 우파적 가치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당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다음 당대표 언젠가는 전당대회를 하겠죠. 그 전당대회 때 좌파 눈치 안 보고 우리가 확실하게 우파라고 하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박수치면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우파 정당으로 내가 만들겠습니다. 저는 좌파 눈치 안 봅니다. 확실한 우파 정당의 모습으로 제가 되찾아 놓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당권을 잡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종편이나
조선일보, 중앙일보나 오히려 이쪽 사람, 우리가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태로 지금 우파 진영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권도 물 건너간다. 나는 자유주의자다. 나는 시장경제주의자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누구라도 힘을 모아서 이 다음 당권, 그 다음 대권 확고한 우파 이념을 탑재한 사람, 확실히 이 당을 우파당을 우파스럽게 만들겠다 하는 사람이 이 다음 당권과 대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1, 2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고 누군가가 또 비대위원들로 채워지겠죠. 이 구성원이 확고한 우파 이념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